네, 잔매거진 이번 순서는요.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취업 준비생들의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취업신문고 시간입니다. 이 취업신문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취업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좀 해결해드리고 있죠. 네, 예.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누적 방문자 1000만 명을 넘은 인기 블로그 커리어 노트를 운영하는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팍팍 해결해드리고 싶은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 발음이 굉장히 유리하시네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이기도 한데요. Y스토리 윤성현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단 하나의 스토리를 잘 발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토리 코치 윤성입니다. 네, 오늘도 네, 좋은 말씀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상큼발랄한 진아영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큼 발랄한 진아영 캐스터입니다. 네. 매주에 한 번씩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거 네. 준비하기도 쉽지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취업신문고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이 두 분 그리고 진한 캐스터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들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이 가족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라는 조금은 심각한 사연입니다. 우리 진아영 캐스터가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족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올려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국문학과 4학년 남학생입니다. 성적도 평균 4.2로 잘 나오는 편이었죠. 그래서 현대문학 전공으로 대학원을 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가려고 아르바이트로 1,000만 원 정도 저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학하고 나니 점차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백수신데 가족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어머니께서는 힘들게 일을 하고 계세요. 의류 봉제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봉제 작업을 하거나 끈 끼우기 같은 단순 작업을 하면서 보수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서 정부에서 생계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대학 등록금도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미래드림 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학원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참 철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공무원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글도 읽고 쓰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 고민은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할까? 둘째, 지방 사립대 대학원을 갈까? 셋째, 대학원 진학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안정적인 공무원을 택할까 고민이 됩니다. 대학원에 가서 학자로서의 진로를 걷고 싶은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때문에 지금 진로를 포기해야 하나라고 아주 좀 어려운 고민을 네. 하고 있는 그런 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취업준비생들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정철상 교수님 혹시 뭐 이렇게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젊은 날에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뭐 현실이 따라주질 못했나요? 네, 현실도 안 따라주고 꿈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사실 좀 사치로 느껴져서요. 예. 그래서 늘 현실에 충실하다가 보니까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해서 현실에 그 순간순간에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꿈을 가까이 간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뭐 쉽지는 않은 길이셨을 텐데 네. 어떻게 해서 그 각박한 현실들을 극복하셨나요? 첫 번째로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예. 제가 가난하고 능력이 없고 학벌도 낮고 이런 여러 가지 의지력도 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가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생겼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네? 인정이 사실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제가? 예. 우리가 사실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가 현실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내가 마주한 모든 현실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나면 이제 3년에서 5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삶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한 3년에서 5년 동안 집중했던 그런 노력들이 꿈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마 그랬던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분의 고민도 아마
그쵸. 공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네. 이렇게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예, 그런 고민들 의뢰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지금 이제 2014년 졸업 예정자 네. 한 명의 평균 빚이 1,275만 원이라더라고요. 이미 빚을 지고 있는. 네, 학자금 그렇죠. 대출 그리고 시작해서. 네. 아유.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은 그 빚을 1학년 때부터 진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그 현실을 보면서 내가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꿈을 쫓을 게 아니라 현실을 그냥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저도 사실 졸업을 할 때 빚이 한 600만 원 정도 됐어요. 네, 그 당시 뭐 이렇게 그때 평균이랑 비슷한 정도인데 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 빚을 갚는데. 네. 이게 그럴 때 심정이 얼마나 막막한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한다라는 이 표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현실과 꿈을 꼭 이렇게 이분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면 현실 다음에 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꿈 다음 현실 혹은 현실에 발을 디딘 꿈 아니면 꿈을 위한 현실 뭐 이런 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나요? 이런 말들이 없어질 수 있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진아연 캐스터도 주변에서 좀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이 본 적 있나요? 많이 봤죠. 뭐 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 중 만약 8명은 대학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친구가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윤석희 대표님께서 해답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친구들 중에 일단 현실이 부딪혀서 일을 먼저 시작하고 대학원을 결국에는 좀 같이 병행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결국 그때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미룬 것 뿐이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을 먹기 마련인 건데 어찌 보면 자신의 처한 현실을 핑계로 삼는 안 좋은 케이스도 있긴 있거든요. 네. 생활고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젊은 학생들이 특히 착한 학생들이 이런 자기 가정 책임을 너무 빨리 지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일이 잘 풀려나가면 괜찮은데 혹시나 또 잘 안 풀리거나 하면 나중에 오히려 가족들한테 지탄을 받기 때문에 네. 너무 자기가 스스로 이런 나이에 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꿈을 향해서 학업을 지속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학업을 저는 지속해 나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일단 대학원을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지금 고민을 한 3가지로 압축을 해주셨거든요. 네. 첫 번째 고민은 이제 바로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을 할까였습니다. 지금 성적이 한 4.2 좋아요. 정도. 예. 예. 이 정도면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는 4점대 이상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서울대학교 대학원도 한번 실력이 된다라면 네. 최대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저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하. 듭니다. 도전해라. 네. 예. 근데 지금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바로 도전해 보시고 최대한 한 1년 정도까지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 걱정을 아무래도 이렇게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가정 형편이 안 좋고 예. 내가 모아놓은 돈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이제 요즘은 개인 펀딩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통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예. 대학원 진학도 충분히 고려할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서울대 대학원과 지방대 대학원 사이에서 좀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네. 윤석희 대표님은 좀 어느 쪽으로 생각이 기우세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요. 저는 대학원에 대한 기준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네. 이분의 현실 때문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보길 저는 좀 권해보는데요. 야. 사람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모든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상 우울한 집안 분위기에서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계속 집에만 계시다니까. 네네네. 또, 예.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저는 한 번은 가져보기를 꼭 권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감하게. 네네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고민이 대학원 진학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안정적인 공무원을 택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무원도 사실 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되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 이 친구 같으면 공무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워낙 예, 좋아서. 좋고 또 예. 여러 가지 활동이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공무원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주변에 공무원들이 많은데 경제적 여건이 그렇다지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요.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안정적이지 예, 않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러긴 한데요. 아마 이 안정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정말 경제적인 문제라고 한다라면 조금 더 장기적인 지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공무원을 그래도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경우에 따라 대학원을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병행해 나가면서 치열하게 하신다라면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래도 대학원을 가는 게 좀 괜찮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표님은 이분이 이제 대학원 진학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어떻게 보세요? 전 이분께서 공무원 쪽 진로를 선택한다라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조금 의외의 대답일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분 이제 그 사례를 가만히 보면 이분이 본인 스스로 내린 대안이 3가지가 있는데 그 대안 3가지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 공무원이 수입이 생기는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면서 꿈을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런 공무원에 붙을 확률도 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도 근데 교수님처럼 반드시 1년 안에 흔히 말하는 쇼부를 꼭 봐야 된다라고 승부. 저는 승부를 꼭 봐야 발음이 된다. 세신 거죠? 예. 조금 승부를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간절함의 차이라는 걸 무시를 못 하거든요. 혹시 그 김태진 씨 죄송합니다. 비행기를 처음 만든 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 누구로 모르실 것 같아서 쌍라이트 형제인가? 라이트 형제. 예. 라이트 형제를 비행기 처음 만든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세뮤얼 랭글리라는 분이 초기 단계의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방성과 협회로부터 아주 거액의 7만 달러라는 금액을 후원을 받아서 비행기 예.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는데 결국에 그 비행기를 최초로 개발하기를 이긴 사람은 라이트 17년, 그렇죠. 17년 동안 몰두했던 세뮤얼 랭글리 박사가 아니라 라이트 형제 4년을 예. 몰두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조건이 풍요롭게 충족이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결과까지 이루어지는 게 꼭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정말 1년 동안에 집중을 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또 거기에서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또 다음 선택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절함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또 이분이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네. 저는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나 20년 정도를 내다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은 지금 가난하고 또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부모님도 어렵고 나도 또 진로가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바라본다라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이익을 챙긴다라고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가족들도 더 고맙고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김남도 교수도 이렇게 대학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학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그렇게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요. 예. 예. 윤석열 대표님도 혹시 이분처럼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좀 고민했던 적, 흔들렸던 적 있으세요? 빚 때문에. 네. 뭐 빚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제 사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년 반 동안 휴학을 하면서 저도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았어요. 이분께도 1,000만 원의 돈을 모은 건 저는 아주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근데 그것도 2년 정도 학교를 다니니까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4학년 2학기였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다니고 싶은 학원을 못 다니겠더라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부모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방법을 찾다가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A4 용지에다가 윤성의 양 후원인 모집 이렇게 해서 직접 제가 뭐 그때 제가 이제 엔젤 투자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운 적도 없지만 거기에 저의 계획과 비전과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갚아 나가겠다. 그리고 열심히
열심히 했지만 지금까지 돈이 이 정도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적어서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사장님 혹은 선배들 친구들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왔습니다. 네. 한 학기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니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저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당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4학년 2학기가 되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움을 놓치는 것이 저는 어떤 중요한 걸 놓치는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요. 아주 적극적으로 좀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빚이란 게 진짜 애매하거든요. 하물며 취업도 안 한 상태에서 빚을 진다는 거는 진짜 암담한데 그렇죠. 어느 정도 빚까지가 이제 내 꿈을과 이렇게 절충할 수 있는 예, 보세요. 사회 초년생이 빚으로 시작한다라는 게 얼마나 그 암담한 기분이 드는지 제가 참 잘 알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다 이루어져 왔다라고 보면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경제적 환경 혹은 나의 IQ도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IQ, 외모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만 만난 그 친구들 그랬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대 한 중반 혹은 20대 초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정말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으니까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느 정도의 빚을 지면 좋으냐? 이걸 뭐 이렇게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담함으로 다가오는 게 나에게 그게 나를 진짜 놓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암담함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걸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 정도 금액까지는 가능하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예. 꺼준다는 얘기인 줄 알고. 꼭 좀 이 방송을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 고민 속 주인공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겠다. 좀 나라면 이런 선택을 하겠다라고 좀 본인 각각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라면 공무원을 예. 하겠습니다. 공무원 네, 시험 이번 준비를 뭐 대학원이나 공무원 중에서 저는 네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집안을 안정시키고 그러면서 또 다른 꿈을 찾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을 그래요? 계속 다니시면은 왠지 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자꾸 막 이렇게 갇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우리 예. 발랄한 진아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일단 발등에 불부터 끌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금이라도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해결 안 하고서는 가족들하고도 불화가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불화가 아니더라도 은근히 또 압박을 받으면서 이 제대로 공부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FM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같이 하면서 조금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최대한 좀 자기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정철상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경험을 쌓고 역량을 쌓겠습니다. 네. 근데 이 코너가 내가 아니라 이분이라면 그쵸, 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라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갑니다. 공부 되지 않습니까? 공부하면 공부되고요. 또 설령 서울대학교를 못 간다 하더라도 지방대학교에서 장학금 정도 받을 실력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 훌륭한 학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큰 꿈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윤세영 윤세영 대표님. 저는 대학원을 가든 공무원을 하든 일단 집에서 나오겠습니다. 네, 저는 집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1년 동안 뭔가 가치를 조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무엇을 하든지 다른 생각을 절대 하지 않고 그것만 몰두해서 하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또 결국에는 저는 내가 원하는 거 글을 쓰거나 학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네.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 네. 네. 서진 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저도 집을 나가고 싶네요. 갑자기 주변의 모든 환경을 살짝 떠나서 예. 정말 나한테만 온전히 한 1년이라는 시간을 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네. 보시면서 뭐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 정말 여러 사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반드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의뢰인에게 도사님 버전으로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가족 때문에 꿈을 따라야 할까, 현실을 따라야 될까 고민하는 청춘에게 오늘의 해결책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뤄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라! 다짐하라. 네. 예. 속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지네요, 맞아요. 진짜. 네. 자, 취업신문고에 자신의 고민을 좀 네.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정철상 교수님 커리어 노트 이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 www.careernote.co.kr/게스트북에 이 고민 상담 Q&A에 비밀 댓글로 취업 신문고라고 남겨주시고 밝혀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윤성혜 대표님께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CEO 그리고 /storyLab.co.kr로 메일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취업신문과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